네, 차고 취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고 취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고 취소. 차고 취소는 조문이 109조에 있습니다. 109조에 이것도 1항과 2항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1항은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죠. 1항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의사 표시가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느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래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이럴 때는 취소할 수 있다. 때는 취소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나 단수조항 있죠. 그러나 이 착오가 중대한 과실일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 착오가 중대한 과실일 때, 중대한 과실일 때는 취소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항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전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비진이 통정 다음에 이제 착오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착오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게 되었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표의자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의사 표시를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표시를 했다는 거죠. 표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진의가 되겠죠. 진의를 표시를 했는데 그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거죠. 불일치가 있어요. 그러면은 표의자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잘못한 거죠. 근데 이 계약을 진행을 하기에는 너무 피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 표의자가 이 실수한 이 부분을 뭔가 해결해 줄 법률적 규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의자가 했던 이 진의, 내가 원래 의도했던 이 진의가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그것은 바로 의사주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주의 관점에서. 그렇지만 상대방이 믿었던 그 신뢰도 중요하죠. 상대방의 신뢰. 이것은 이 상대방의 신뢰를 중요하시는 것은 이것은 바로 표시주의 관점이 될 수 있죠. 민법은 이 사이에 절충적인 과정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내가 잘못했다, 착오에 빠졌다라고 하면은 착오는 취소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바로 제한이 있어요. 법령이 내용으로 되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부분에 있는 것만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하나 더 들어서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있는데 이렇게 이게 오른쪽에 쓴 이유는 이 증명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법령의 내용의 중요분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무중과실,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증명책임에서 우선 표의자가 법령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다 이렇게 해서 취소를 구하면 상대방이 너는 이런 법령의를 하는 데 있어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너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중과실이 있어 이렇게 해서 착오 취소를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과실이라는 얘기는 경과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경과실은 취소가 가능하죠. 착오 취소가 가능해요. 중과실일 때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취소는 비진의 표시나 통정허위 표시나 착오, 사기 강박 다 선의의 제3자 대항 못하는 규정은 이렇게 해서 거래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착오 취소라는 것은 의사주와 표시의 절충적 입장에서 접근을 한 건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이고 그 불일치를 알지 못한 경우에 착오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착오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빠질 것, 그리고 중과실이 없을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입증 책임은 이것은 표의자, 무중과실은 상대방이 입증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착오 취소를 할 수 있느냐? 바로 의사표시를 통해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이것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착오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착오 취소를 하게 되면은 바로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착오 취소를 하게 되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되는 게 뭐냐면 착오 취소에서 경과실로 해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경과실이 있는데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의사표시에 믿고 어떤 행위를 했을 텐데 그런 신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런 신뢰 이익을 착오 취소를 했을 때 배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긍정, 부정 이런 견해가 나올 수가 있는데 판례가 어떤 게 있냐면 이 착오 취소한 사안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한 사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위법성을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즉 위법성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착오 취소를 해도 위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이익도 불법행위 책임 손해배상을 부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적용 범위 착오 취소는 의사표시에서 원칙적으로 사적 자체가 적용되는 의사표시 이 부분에 적용되고 가령 우리가 의사표시를 받지만 소송행위나 이런 데서는 적용이 되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타 제도와의 관계에서 해제와 착오 취소 경합을 긍정하였습니다. 해제. 그리고 담보 책임과 착오 취소도 긍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쭉 흐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두 개만 더 보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착오 취소가 이렇게 쭉 되는데 이 중요한 부분이 뭔가, 이 중요한 부분이 도대체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착오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판례는 중요한 부분은 그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관계,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표의자가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다 이렇게 입증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장해야 돼요? 내가 이러한 의사표시를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입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너는 중과실이니까 취소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례가 있죠. 매매를 했는데 매도인이 시가에 대해서 착오를 빠졌어요. 가령 11억의 아파트 시세가 있는데 매도인이 착오에 빠져서 10억으로 시가가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고 10억에 내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이 옳다구니 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청약과 승낙이 합치돼서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그런데 매도인이 가만히 보니까 시가가 11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 파는 거잖아요. 착오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시가의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억해야 될 게 경제적인 불이익이에요. 경제적인. 착오 취소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불이익이 없다. 이런 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에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즉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동기의 착오죠. 착오 사이에 이제 유형을 한번 보면은 우선 내용의 착오, 전형적으로 내가 본 적이 내용의 착오죠. 내용의 착오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표시상의 착오다. 내용을 표시하죠. 표시상의 착오가 있겠고,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용의 착오는 가령 뭐 주채무자. 보증을 할 때 채권 보증 입장에서는 주채무자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주채무자가 갑으로 생각했는데 을로 판단했던 거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 부분의 착오다 볼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착오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표시상의 착오 이거는 이제 김영날인 착오, 서명의 착오에서 쟁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신원보증 서류에다가 신원보증 서류임을 알고 이제 사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사인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연대보증 서류였다. 이런 사안에서는 이것을 판례가 김영날인 착오다 또는 서명의 착오다 이렇게 부르면서 표시상의 착오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사안이 뭐였냐면 타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 이런 사안이죠. 타인의 기망행위가 있으면 기망행위랑 결부가 되니까 이것이 혹시 사기 취소가 아닌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사기 취소는 안 되고 착오 취소만 가능하다. only 착오 취소 이런 사례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대망적으로 아주 중요한 동계착오가 있어요. 동계착오. 이 동계착오가 있어요. 우리가 의사를 가지고 표시를 했는데 의사를 형성하는 어떤 과정이 있을 거죠. 과정. 의사 표시를 형성하는 의사의 결정 과정. 이것이 동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 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진위를 확정한 다음에 그것을 상대방한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의사 형성 과정, 이 동기가 착오 취소에 포함되는 여기서 이 착오에 포함될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는 세모가 되는 거예요. 세모가 되면서 어떻게 인정했냐면 동기의 착오는 동지 표시설을 취하면서 판례는 동기가 표시가 되어가지고 법률행위 내용으로 의사표시 해석상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가 표시되어서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인정이 된다. 다만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상대방과 합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합의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동기는 표시가 되어서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례 태도고 또 동기착오는 세모죠. 표시가 되거나 또 상대방이 동기를 유발한 경우 동기착오를 유발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는데 하면서 하나만 더 보겠어요. 여기 중과실 우리가 이제 요건에서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법령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와 무중과실. 그런데 중과실이 없어야지 취소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이 피의자가 중과실에 빠진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고 한다. 상대방이 이럴 때는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착오 취소의 개념을 잡고 가면 되도록 하겠습니다.